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 양도 차익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나 토지나 근생이나 고시원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부동산 바닥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이자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스마트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 25년 7월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강력한 첫 대책이 나왔고요. 막 불장 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가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이지만 누가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번 돈이 정말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이제 부투스쿨 구독자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시고 젊다는 건 일단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스마트님이 느끼시기에 그러니까 처음 2012년도 서울 아파트 30대 초반에 투자하실 때랑 지금의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공이 하나 더 붙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네네. 지금 소액으로 하면 부동산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너는 처음부터 서울 아파트를 샀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전에 저도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이제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경매를 공부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를 했기 때문에 공경매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특징과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관계가 있다 보니까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경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매로 먼저 투자를 해보면서 스노우볼처럼 내 투자금을 늘려야 되겠죠. 요즘에 2030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게 주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을 계속 만들어야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거는 저축을 잘 하면서 그걸로 이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아무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경매로 조금이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견이 또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경매로 지금 소액하기에 너무 좋고, 특히나 또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사실 뭐 법인 그리고 매매 사업자 이런 거에 거의 원조시잖아요. 맞죠. 그거를 뭐 저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스마트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매매 사업자로 뭐 경매를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듯이 뭔가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데 싸게 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비싸게 파는 것도 힘들다 보니 일단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구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매수 시점인데, 매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갭투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전세 끼고 산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풀어 쓰는 말인데, 이런 시스템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미리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매수하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경매가 될 수 있고, 흔히들 말해서 지금 지방의 저가 아파트 하락률이 큰 아파트들을 그냥 가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라든지 경험들이 먼저 필요한 게 이제 매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매도 단계죠. 매도 단계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이나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근데 매도 단계에서 발생되는 게, 부동산은 세금이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포션이 아파트를 사서 팔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양도세가 1년 안에 팔면 77%를 내야 된다는 이 양도세법에 따라서 파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아파트 투자인데, 매매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내가 매매업을 표명한다면 세율이 양도세가 아니라 기본 세율이 됩니다.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하게 되면 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그 세율, 단계별 누진 세율이 나오는데, 그 세율로 합산이 되다 보니까 매도하는 시점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내가 굳이 2년 보유할 필요 없이 싸게만 샀다면 적당한 가격
가격을 붙여서 팔 수만 있다면 세율을 중과받지 않고 기본 세율 5천만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에서는 77%지만 단타를 쳤을 때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 15% 정도 세금을 내니 여기서 내 종잣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하다 보면 부동산을 투자했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 기회라는 건 도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제 저렇게 갔으니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경매라는 걸 좀 활용을 하라는 맞습니다. 거고 그것도 이제 무조건 묻어둘 게 아니라 지금 매매 사업자 워낙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네. 그걸 활용해서 원래는 1년 미만이면은 77%인데 양도세가 그냥 매매 사업자 내에서 팔면 기본 세율 적용받아서 한 15% 정도면 세금을 나머지 이제 85%를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내더라도 30%를 벗어나진 않을 거다. 매매 사업자라다면. 그렇죠. 1억 벌었으면 3천만 원 정도 세금 냈고 내 통장에 7천 남으면 저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7천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번 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도 어떤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큰 물건을 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뭐 10억짜리 물건, 어쩔 때 30억짜리 물건 사려고 하는데 1억짜리도 사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10억짜리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게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울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억짜리도 계약서를 한번 써보고 5억짜리도 계약서를 써보고 6억짜리 낙찰을 받아보고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나중에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살 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나는 10억짜리 살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은 아직 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죠? 저도 항상 소규모 강의들을 하게 되는데 현 시점 기준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아파트를 투자할 거라면 그럼 무조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제일 유리합니다. 현 시점 기준에. 저는 항상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허벌판에 나 혼자 딱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좌회전 우회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다, 양도 차익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이 아닌 일반 상가나 토지나 근생이나 고시원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2억까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9%입니다. 2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9%예요.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10%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2억을 벌었는데 2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겠다, 주거용 물건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종류, 상가, 토지, 고시원 등등등을 투자하겠다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딱 답을 내려주셨어요. 지금 2025년 7월 현 시점에 내가 아파트 투자하고 싶어 개인으로 그럼 매매 사업자 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근데 이제 아직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청약 한 번 넣어보고 그런 분들한테 매매 사업자, 경매 이게 확실히 그 벽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나간 어떤 사람들한테 경매를 물어보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벽을 뛰어넘을 건지 아니면 그 장벽 밑에서 포기할 건지는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뛰어넘어 보신다면 막상 해보신다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셔라. 요즘은 유튜버라든지 워낙 정보들은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 보면서 이건 것 같아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실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분 저한테 너는 살면서 어떤 플레이를 했기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피드백이 빠르고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벽이 있더라도 이걸 뛰어넘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 지금 생각해 보면 경매라는 걸 공부하면서 저는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해서 저는 전세 사기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경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권리들을 아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국영수 대학교에서 배웠던 학문들 다 제끼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내가 부모 곁을 떠나도 내가 어떤 부동산을 계약서를 쓸 때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게 경매에 다 나옵니다. 저는 그게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약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